그래서 대부분 지금 부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에서 못 벗어나오는 사람이 다신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 중엔 없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제가 가능했으니까 남도 가능한 거죠.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오늘 되게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세인입니다. 실전 심리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존 심리학이라는 말은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제가 만든 건데요. 항상 뭘 공부하면 그걸 혼자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까지 이롭게 만들고 큰 돈도 받아낼 수 있고 이런 것을 실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되게 흑수저였다고 들었거든요. 나름 흑수저였던 거죠. 근데 사실 흑수저라는 생각 자체를 하고 살진 않았는데 남들이 하도 흑수저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저도 흑수저의 프로파일에는 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느 처지에서 지금은 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금 올라오셨다고 보세요, 스스로가? 20대부터 깨달은 바 있어서 나라에 없는 심리 수업 만들었고 듣기로는 이제 뭐 1년에 수십억씩. 네, 그렇죠. 지금 뭐 1년에 30억 정도는 넘게 벌게 됐죠. 아니, 저는 사실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재테크로 투자를 잘 하셔서 자산을 불리신 분들은 많이 보긴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내 업으로 내가 하는 일로서 매년 수십억씩 현금 흐름이 상출되는 분은 사실 처음이에요. 예. 이제 오늘 초대 드린 이유도 요새 자산 시장이 조금 안 좋기도 하고 네. 이제는 다시 본질적인 걸로 회귀해야 돌아오는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네. 되고 다들 열심히 일을 하자.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한 분야에서 탑을 찍은 분을 모셔가지고 다채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핵심만 탁탁 해서 핵심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예. 일단은 아까 저희가 사전 미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흑수저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투자가 아니라 요거다라고 아까 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재테크 하려고 해도 재물이 없잖아요, 집안에. 그래서 제가 택한 길은 본질을 택한 건데 이게 뭐냐면 재물이 아니라 저의 재주를 갖고 재테크해야 된다. 한 분야에서 뭐 재주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의 재주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무의식, 잠재의식에 관한 지식을 갖췄고 그런 부분을 다 치료하고 고쳐주는 지식을 갖춰서 이런 재주를 갖고 계속 1년에 몇 억씩 버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인생관을 일찍부터 갖췄고 이걸 사실 가리키는 건데 남들한테 인생은 우리가 항상 집중 몰입을 해요. 그 순간만이 추억이 되고 우리가 죽을 때 기억하는 순간들이겠죠. 내 분야에서만큼은 더 멋있게 항상 더 잘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만 한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 일로서 내가 평범한 직장인인데 내 커리어적인 면에서 내가 부자가 된다? 이거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냐. 정말 저는 정말 반대로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흑수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먹고 살만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뭐 종잣돈이라도 있으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그게 쉽다고 하는 거고 전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저의 유일한 길은 재주를 키우는 거죠. 남들과 차별화된 한 분야에서 재주를 갖추니까 그걸 갖고 남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재테크를 안 해왔어요. 왜 안 했냐면 일에 미쳐서. 그래서 재물로 돈 벌 시간을 아예 없애고 잠 몇 시간은 안 자면서 그냥 오직 모든 시간을 제 재주를 더 업그레이드 하는 데 쓴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게 일반인들도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제가 가능했으니까 네. 남도 가능한 거죠. 각 분야에서 이렇게 미친 듯이 정성을 쏟고 한 우물만 파면 그게 다 낭중지추로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재주로 내가 돈을 번다? 혹은 부자가 된다? 그럼 어떤 마인드? 어떤 준비로 조금 임하면 좋을지. 우선 처음 단계라면 그 가치에 눈을 떠야 돼요. 사람들은 돈을 벌 때 주식, 부동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인식이 각 분야별로 재주로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들이 있다는 걸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아도 저 사람만의 특별한 이야기 뭔가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또 뭐냐면 지식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건데 아무리 대단한 일을 어떤 인간이 했으면 다른 특별함이 아니라 그 지식을 제대로 멋있게 활용했다는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럼 만약에 그 직장인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지금 뭐 시장도 안 좋고 어차피 재테크 뭐 힘들어. 내 커리어 일로 돈을 벌어보고 싶다. 오케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일을 할 때 몇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받은 돈 그 이상으로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공감! 월급 루팡들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월급을 한 300만 원 한 달 받으면 그 이상으로 뭔가 더 해주면 자신의 손해라고 여기는 생각을 해요. 저 옛날 20대 때 사회초년생 때 이 생각 솔직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잘 보시게 됐는데 이런 생각에서 못 벗어나오는 사람이 다신 것 같아요. 받은 거 이하로 해줘야지. 답답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 그럼 인생이 거의 제가 볼 땐 끝난 거다 이거죠. 오히려 그 회사에 있는 시간이 소모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근데 내가 더 하려고 하고 그 이상의 뭔가를 하려고 하면 회사한테도 좋은 일이겠지만 많이 자신에게 좋은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또 주된 특징은 거꾸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습관. 이것을 갖추지 못하고 부자가 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한참 열심히 하실 때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몰입해서 하세요? 잠 2-3시간 자고 계속 하는 거죠. 월, 화, 수, 목, 금, 토일 하루도 안 쉬고. 그래도 이렇게 억대로 벌면은 참을만은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그 안 좋은 습관 중에 돈을 버는 이하로 하는 분들은 퇴근하고 나서도 사실 삶의 전반에서도 약간 그런 심리가 작용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노력이라고는 없는 거죠. 더 이상.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미래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직장 생활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보통은 아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그냥 뻔한 얘기를 하는데 일을 월급 받으면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일에 미쳐있는 사람 밑에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장을 만날 수 있는 회사에 다녀야 돼요. 좀 작은 회사라도요? 작은 회사 큰 회사를 꼭 가리는 거 아닌데 보통 대기업에 가면 나한테 월급을 주는 대표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심사원 애들은. 그쵸. 없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큰 돈을 받을 리도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튀는 행동들, 더 남다른 지식으로 막 들이대고 그런 면모들을 보여주면 그 이름을 기억하겠죠. 그런 식으로 되면 또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이 영상 보면서 댓글에 그렇게 튀는 행동하면 잘려요. 튀는 행동을 한다고 잘리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는데 튀는 행동만 한 해가 잘리는 거예요. 지식을 제대로 갖춰서 회사에 확실하게 도움되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실행하고 튀는 애는 튀는 게 아니라 예쁨을 받는 거고 지식을 제대로 갖추고 도움이 되는데 그 사람을 누가 뭐래요. 다 예뻐할 수밖에 없죠. 저 이 얘기하니까 생각난 게 제가 마지막에 증권사가 대기업이었거든요. 거기서 제 담당하는 업무가 저밖에 못하는 업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잘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전무님한테까지 이름을 다 알죠. 네, 그 전무님이 저를 보는데 악수를 하면서 좀 천천히 해요 하면서 근데 제가 다음 해에 연봉을 25% 올렸거든요. 그 회사에서 흔치 않은 금방 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나름의 그 튀는 행동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네요. 그런 일에 대한 재미를 느끼셨으니까 그렇게 또 시키지 않아도 더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그런 선순환이 자꾸 되면서 보상도 받고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많죠. 근데 부자가 되려면 뭘 가장 신경 써야 될까요? 하면 말을 못해요. 이게 사람들이 다 지식이 없는 거예요. 자,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일이 재밌으셔야 돼요. 오잉? 진짜요? 일이 재미없는 자는 부자가 못 돼요. 근데 정말 대한민국 직장인 분들 거기 자기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 일이 재밌는 비율이 몇 %나 될지. 그래서 대부분 지금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일이 재밌어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된 이유는 내 일을 즐긴 결과일 뿐이다. 나의 일은 내 재능과 적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큰 부자는 이렇게 일이 너무나 재밌어서 미치겠는 거죠. 근데 왜 재밌어요? 일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하는지 아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 재미를 좀 느끼시는 거예요, 부자분들은? 일이 정말 내가 재밌게 하니까 재밌게 일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남다른 퍼포먼스를 발휘해서 뭔가 만들잖아요. 그럼 남들이 보면서 우와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남들이 돈을 엄청나게 주고 보람차니까 더 열심히 에너지 쏟아서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제 본질적인 걸 설명드려볼게요. 부자를 부자로 만들어준 그 일을 하게 된 계기를 한번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못 된 이유가 내 적성을 빨리 못 찾아서 그렇다. 그래서 일이 재미없는 거다. 저 이거 약간 궁금하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드릴게요. 그래서 부자들 다 조사했죠.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우연한 기회로 한 일인데요. 엥? 진짜요? 우연한 기회? 이게 29%였어요. 두 번째는 시행착오 하다가 하게 된 일로 부자 됐는데요. 이게 두 번째였어요. 27%. 뭔가를 하다가 실패했는데 뭔가 약간 변형이 돼서 시행착오 하다가 어떻게 얻어 걸린 일로 부자가 된 게 27%. 지금 예상 밖이야 답변들이. 세 번째는 예전 하던 일과 관련성 있는 일을 하게 돼서 기존 커리어랑
이것도 우연이죠. 예전 하던 일과 우연히 관련 있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번째는 상사가 놓친 기회. 그걸 우연히 내가 받았다. 약간 다 우연. 다 우연이에요. 전체 다 일인데? 우연히 하게 된 일을 부자들은 남달리 더 재밌게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정신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그럼 이거 뭐 정해져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런 생각들을 장착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죠. 개인의 노력도 있고 제대로 된 올바른 교육을 해줬고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거를 풀어보면 매번 사건은 일어나고 어떤 일은 계속 일어나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거를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직장에서든 뭐든 간에 잡아서 해볼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노력? 어떤 일을 우연히 해도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일을 더 재밌게 즐기면서 해왔다는 거죠. 그럼 자 가난한 자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연이에요. 똑같아요. 예. 결국에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쵸, 어떤 마음으로 하냐에 따라서 완벽히 그러니까 달라졌다. 부자는 우연히 한 일을 즐기면서 했고 가난한 자들은 우연히 한 일을 재미없게 했고. 근데 솔직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도 일이 되면 되게 힘들고 안 좋아진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으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인간은 죽을 때까지 뭔가를 해요. 그때마다 항상 재밌는 사람이 있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재밌게 살고 싶잖아요. 돈도 벌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한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한 재미를 켜져 있는 요소가 뭐죠? 하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기는 거지. 왜 재밌는지도 설명도 못하는 애가 그냥 재밌다고 빡빡 우기는 거지. 그런데 그런 자들을 실상 보면 부자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일에 대한 재미를 결정하는 요소는 어떤 일을 우연히 할 때 사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제대로 된 준비를 거친 다음에 경험했는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한 법칙이 뭔지를 다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실전으로 해요. 그럼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하잖아요. 결과가 나오니까. 어떤 일이든 재미를 느끼려면 그 일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 준비들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를 둬야 되는데 어떤 일은 재미있고 어떤 일은 재미없고 이런 식의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분법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안타까운 자들은 준비를 안 하고 처음부터 재밌는 것만 재밌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장 드라마 보면 바로 재밌잖아요. 친구랑 술 마시는 건 바로 재밌고 나이트 가서 흔드는 건 바로 재밌고 연애 좀 해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준비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어서 재밌는 건 다 재밌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근데 보통은 다 생산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죠. 생산적이지 않죠. 근데 일단 제 말은 법칙을 모르고 준비도 안 하는 애들이 재미없다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일에 대한 재미를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였죠? 나. 그럼 내가 내 일을 할 때 재미있어야 될까요? 재미없어야 될까요? 재밌어야죠. 근데 지금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구독자분들 중엔 없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재미없다라고 하면 누굴 무시한 거죠? 자기 무시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무시한지 모르는 상태로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많다는 거죠. 저는 듣고 보니까 결국에는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다 성공한 사람이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든 다 우연한 기회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니까. 근데 우연한 일도 부자는 사전에 철저하게 제대로 준비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재밌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는 내가 결정하는 거고 항상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자만이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직장인 분들은 일단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 난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 그쵸.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업무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지식이라던가 확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또 있을 거예요. 그거를 또 충분히 개발하는 공부하고 왜냐면 또 잘 되면 또 다른 데로 내가 스카웃이 되거나 이직도 할 수 있고 굳이 이 회사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마음이 들면 되게 자신감이 좀 생기잖아요. 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겨우 이런 거나 하려고 이 회사 들어왔냐? 이러지 말고 어떤 주어진 일을 남달리 더 훨씬 더 재밌게 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뭔가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면 점점 더 눈에 띄고 그 분야의 최고 정점을 찍게 돼요. 결국에는 직장에서 혹은 본업에서 잘하시고 인정받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보는 걸 또 잘해. 네, 맞아요. 이미 왜냐면 충분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또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어쨌든 흑수저가 가장 부자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거 말고도 알아야 되는 건 굉장히 많은데 최소한 이게 기본적인 것 중에 기본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일도 재미있게 못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는 거의 칼만 안 들었지 도둑놈이나 다름없다. 그 분야에 탑을 찍은 사람들은 자기 개발? 강의를 하는 시간도 있지만 영상 내내 강조하셨던 부분이 지식, 공부, 경험 이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공부는 얼마나 하는지 어떤 식으로 자기 관리를 하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공부가 항상 제 삶의 일부였고 공부를 하자마자 남한테 적용해서 남들을 변화시키고 돈을 받아요. 제 손에서 거의 책이 떨어지지 않아요. 강의할 때 빼고는 항상 손에 책이 있어요. 이게 다르네요, 확실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 저희 대표님이 쓰신 신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멘탈이 약하셔도 이 네. 책을 읽으면 멘탈이 강해질 수 있는 네.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담아주셨거든요. 네. 구독자 10분을 추첨해서 도서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대표님 유튜브 채널도 있고 또 강의하시는 또 센터 다 이제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